열심히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살이 전혀 안 빠진다. 오히려 더 붓는 느낌이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은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바로 몸속에 만성염증이 쌓여 있는 상태일 가능성입니다. 오늘은 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가 왜 만성염증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몸속의 염증 수치를 어떻게 낮춰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왜 노력 대비 결과가 없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원장님, 염증이 살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많이들 염증을 아프거나 열나는 상태로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몸이 계속 비상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저장하려고 하고 회복보다 방어를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분해는 잘 안 되고 오히려 축적이 쉬워집니다. 실제로 비만과 만성염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살이 안 빠지는 사람들은 몸에 염증이 많다고 봐야 하나요?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흔한 패턴인 건 맞습니다. 특히 식단을 줄였는데도 체중이 그대로이거나 조금만 먹어도 쉽게 붓고 피곤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몸 안에 노폐물과 열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있으면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몸은 염증을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생존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이루어지고 또 대사가 느려지고 에너지를 아끼는 쪽으로 바뀌게 되죠. 이 과정에서 지방 조직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3년 한 논문에서는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 관련 물질이 대사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만성 염증 상태를 어떻게 보나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몸 안에서 불필요한 열과 노폐물이 쌓여 순환이 막힌 상태로 봅니다. 이때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쉽게 피로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잘 붓는 느낌. 이런 신호들이 반복되면 살이 잘 안 빠지는 방향으로 체질이 굳어집니다. 단순히 칼로리 문제가 아니라 몸의 정리 능력이 떨어진 상태인 거죠. 그럼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봐도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염증이 높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적게 먹어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염증 부담이 줄어들면 같은 식사량에서도 몸 반응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2018년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염증 지표가 낮아질수록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잘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일상에서 염증을 키우는 대표적인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건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염증 관련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건 2015년 한 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또 계속 배고픈 상태로 버티다가 한 번에 많이 먹는 패턴도 염증 반응을 키우기 쉽습니다. 몸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음식 쪽에서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자극적인 음식, 지나치게 단 음식, 과도하게 가공된 식품을 자주 먹는 패턴은 몸에 염증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제철 식재료,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기름지지 않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는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2019년 한 연구에서도 항염 식사 패턴이 체중 관리와 대사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운동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나요? 과하지 않는 운동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무리한 운동입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염증 반응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운동은 몸의 순환을 돕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너무 차지 않고 하고 나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기준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염증과 관련이 있나요?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 자체가 염증 반응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사이콜로지컬 스트레스와 염증 지표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몸도 절대 가볍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은 뭘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식단표보다 먼저 몸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잠은 충분한지, 식사가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은지, 늘 피곤하고 붓지 않는지 이런 신호들이 있다면 체중이 안 빠지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버티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살이 안 빠진다고 해서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쌓인 상태에서는 빼는 게 아니라 버티는 쪽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이럴 땐 더 줄이고 더 운동하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 염증 부담을 낮추고 순환이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체질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살이 안 빠질수록 더 조급해지기보다는 몸 상태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